안녕하세요. 노동법 외정서 임놈. 권놈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드릴 영상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요새 노동 관련 뉴스를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몇 안 되는 요청이긴 하지만 저희한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요청이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원래도 다루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요청이 3건이 들어와서 네, 조금 더 빨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1부와 2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1부에서는 우리 회사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적법하게 도입이 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2부에서는 요새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한 확대와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포인트와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1부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세부 목차를 말씀드리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드릴 테고요. 두 번째로는 적법하게 도입을 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냐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적법하게 도입이 되었을 때 그러면 1주간의 최장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네. 네 번째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Q&A 형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개념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 근로시간제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특정 일이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더라도 다른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평균에서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추는 근로시간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사업주를 위한 유연 근로시간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왜 사업주를 위한 유연 근로시간제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네. 원래는 연장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수당 발생이 법정 근로시간을 해당 주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를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주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를 하더라도 다른 특정 주의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단축해서 근로를 시키면 이렇게 평균했을 때 법정 근로시간만 맞추면 연장 근로시간이 발생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그런 경영 상황에 따라서 어떤 편의를 고려한 그런 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법에서는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가지 종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두 번째로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네. 이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평균할 수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단위기가 의 맥시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2주 이내의 단위 기간은 맥시멈 2주까지를 단위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평균해서 법정 근로시간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맥시멈 3개월까지로 해서 2개월, 1개월 아니면 4주, 3주 네. 이렇게 해도 법정 근로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주 단위로 평균을 하다 보니까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평균을 하려면은 2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이 2주라고 하지만 1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2개월 이렇게도 가능한데 맥시멈은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랑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때랑
요건이 달라요. 그렇죠? 네, 법에서 그쵸. 규정하고 도입 요건이 있는 다르죠. 네, 다른데 우선 첫 번째로 2주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때는 취업규칙에 이것을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작성 의무가 있다 보니까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작성 의무가 없다 보니까 꼭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에 준하는 네. 것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문구도 취업규칙 혹은 뭐 이에 준하는 것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네.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가,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서면 합의 사항이 무엇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근로자 대표를 누구로 보면 될까요? 근로자 대표는 우선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서면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4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그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그 단위 기간에 대해서 정해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개월, 2개월 이런 걸 의미를 하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해야 하는데요. 네. 이 서면 합의사항 4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Q&A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감에 있어서 주로 법 위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규칙을 통해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어떤 법 위반이 있냐면요. 취업규칙으로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를 통해서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규칙에 이미 기재가 안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입을 할 때는 불이익 변경인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의견 청취 절차만 거쳐서 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때는 네. 주로 어떤 부분들의 법 위반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동의 주체하고 동의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 동의 주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뭐 근로계약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별도의 서면을 통해서라든지 개별 근로자들한테 각각 사인을 해라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도입을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면 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구두 합의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서면을 통하지 않는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하시고요. 네. 만약에 적법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네. 그러면 일주 최장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법상으로는 2주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때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일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주 48시간을 초과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12시간 그리고 일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구만 보면은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했을 때 이렇게 특정 일과 특정 주에 근로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2주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하면은 특정 주에 48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거냐? 네. 그러면 뭐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하는 경우에 일주에 52시간밖에 근로를 못하는 거냐?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네. 일주 52시간 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고 하는데 네. 2주 단위는 네. 오히려 더 단축되는 경우가 아닌가 네. 뭔가 의아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의 네. 그 제한되는 의미는 연장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네. 의미를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로시간까지 포함을 해서의 일주 최장 근로시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은 특정 주에 48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48시간 플러스 일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하면은 60시간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에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가요? 3개월 이내는 1일 12시간 기준으로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해서 1일 24시간까지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이론상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론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그리고 일주 기준으로는 52시간 플러스 연장근로 또 12시간을 더해서 일주 64시간까지 네.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주 최장 근로시간은 일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임을 아셨으면 네. 좋겠네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뭐 연장 근로 시간 발생과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바로 Q&A로 넘어가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때 상시 근로자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인 이상 사업장만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다 보니까 9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라는 게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다 보니까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도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공무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면으로만 도입을 하시면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취업규칙을 이에 준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네. 만들어 두지만 마시고 근로자분들에게 이제 주지를 시켜야 그렇죠. 하죠.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2주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불이익 변경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동의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네, 뭐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실제 근로시간, 뭐 근로시간대의 변화, 그다음에 임금 수준의 변화,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함에 있어서 회사가 뭐 기타 복리후생을 뭐 추가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종합적인 사정이 없고 단순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아마 불이익한 것으로 네.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3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체결해야 하는 서면 합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라는 네. 점입니다. 네. 아까 전에 네 가지를 서면 합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입니다. 네. 네. 이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뭐 서면 합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체 근로자한테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부서별 도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계 부서에만 도입을 한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두 번째로는 그 단위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 단위 기간이라는 거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3개월이라는 게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으로 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3개월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2개월, 1개월 아니면 4주, 뭐 3주 이렇게도 정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면요. 뭐 4주 단위로 도입을 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1주와 2주는 월에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각 10시간씩 일을 한다. 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주와 4주 차에는 또 월에서 금요일까지 각 6시간씩 일을 한다. 이렇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하는데요. 네. 이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긴 한데요. 예를 들면 1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단위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라고 하면 3개월씩 4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처음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에서는 엄격히 동의 주체와 동의 방법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은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도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작업량에 따라서 임의로 그 아까 정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지 변경해서 실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서면 합의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입 전에 미리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리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추후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네. 다시 서면 합의를 거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따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평균해서 맞춘다는 근로시간제다 보니까 연장 근로와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야간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야간 근로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한 없이 도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보다 적게 남았을 경우에는 도입을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만 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단위 기간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 계약 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 Q&A까지 마쳐보았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2부가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개정 법률안 팩트 체크에 앞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존에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서 도입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 영상을 따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부 영상을 찍기 위해서 개정 법률안을 미리 살펴보고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내보았는데요. 개정 법률안을 보니까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요. 그렇죠. 뭐 저희 기준으로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는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서 뭐 확대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실제로 개정 법률안을 보면 단위 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2부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